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전기술 지금 강하게 상승했다 최근에 조금 조정 보였다가 현재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이 상승했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 가지고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또 반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타이틀만 말씀드려 할게요. 9월 13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허가안 심의 의결됐다. 그래서 8년 반 만에 이제 국내에서도 다시 이제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8월 27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미국 웨스팅하우스 태클의 원전주 약세를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사업 수주로 기대감을 모았던 원전주가 힘을 못 쓰고 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업에 회방을 놓고 있어서 그렇게 보인다. 한전산업, 우리기술, 우진엔텍,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도 동반 하락세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전력공사가 한국 수력 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수출하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인 만큼 한수원 등이 제3자에게 원전 기술을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또 기술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서 소송을 각하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원전 수출이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만간 대표단을 파견해 웨스팅하우스와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두 번째 내용이고, 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8월 12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자, 동사 국내의 신규 원전 수주 확대 기대감에 상승을 보였다는 제목이네요. 동사가 주목할 부분은 기저전력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필요성 증대와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 기대할 수 있는 국내외 신규 원전 수주 확대라는 점이다. AI와 데이터 센터 증가를 반영해 2038년 국내 전력 수요 목표는 129기가와트시로 추정되면서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신규 대형 원전 3기가 추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외 신규 원전은 체코 두코바니 5, 6호기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라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의 예정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24조 원과 개통 설계 비중 5%를 고려했을 때 동사는 1조 원 내외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체코 테멜린 3, 4호기와 UAE의 5, 6호기 그리고 폴란드 퐁두누프 원전 그리고 네덜란드의 보르쉘 원전 그리고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다 원전 등 긍정적인 수주 환경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국내는 이제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이제 원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해외 쪽에 주로 이제 중동과 유럽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전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약간 딴지를 좀 걸기 시작했습니다. 뭐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자,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기술 이전비를 다 냈다. 돈을 다 충분히 지불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개념이고, 자,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아니다.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네가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몇십 년 동안 원전 건설을 시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설계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건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원전을 건설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한수원한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딴지를 걷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수주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자, 현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 건설 쉽게 말하면 설계는 할 수 있어도 건설에 참여한 지는 몇십 년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설은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있겠습니다. 5개 나라인데 웨스팅하우스는 실질적으로 건설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제쳐놓으면 4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프랑스와 많이 경쟁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만약 딴지를 건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 프랑스가 그것을 이제 수주를 못 받는다 싶으면은 중국 아니면 러시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전반적으로 약간 좀 주춤한 상태잖아요. 지열 발전은 거의 이제 요즘에는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력 발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풍력과 그다음에 태양광인데 그에 대해서 조금 주춤한 상태에서 현재는 원자력 발전은 다시 좀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만일 수주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러시아, 중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죽었다 깨나도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다가 원전을 뺏기는 것을 상당히 용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한국이나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지금 현재 원전 수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좀 딴지를 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원전 수주 받는 것을 방해할 목적이 아닙니다. 방해할 목적이 아니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협상하면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발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계속 원전을 계속 가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향후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을 중심으로 현재 원전 수주가 계속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밀고 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국내에서 원전을 이제 계속 감소시킨다는 입장으로 해서 해외 수출 쪽에 원전 수출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했던 상황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원전 수출 쪽으로 계속 해외 수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 오늘 3.03% 상승하면서 71,300원에 막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차트는 기존에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저점에서 역헤드 숄더 나오고 기술적 반등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역헤드 숄더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여기서 머리를 만들고 자, 왼쪽 어깨와 최근에 눌림목 나오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역헤드 숄더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 앞에 나왔던 게 똑같은 걸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헤드 숄더 나오고 반등, 역헤드 숄더 나오고 기술적 반등 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역헤드 숄더가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 52주 차트 중에 이번에 세 번째 역헤드 숄더 나왔다. 그럼 어떻다? 다시 기술적 반등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권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오늘 3.03% 상승하면서 71,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1차 저항대는 73,000원, 그 위에 76,000원, 78,000원, 8만원, 83,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83,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7만원, 2차 지지대 65,000원, 그 밑에 61,000원과 58,000원, 5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57,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 계속 샀다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다시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거래일 기준으로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트레이딩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입장에서는
트레이딩 구간이고 내일,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 같은 경우는 매수한다. 그러면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트레이딩에서 순매수로 전환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직까지는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기관 한 달 동안 73,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최근에 다시 샀다 팔았다 하면서 기관은 트레이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투신도 최근에 조금 팔고 있네요. 보험이 팔고 있고, 투신은 최근에 순매수, 연기금 최근에 순매수, 사모펀드 최근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1.48%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동사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원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이 코스피 100위 정도 되기 때문에 동사는 코스피 100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중소형주와 대형주 구분하느냐? 바로 책임경 확인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사는 한국전력에서 5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율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한전에서 5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국민연금에서 7.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400원대에서 올해 5,900원대, 내년에 6,5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280억원대에서 올해 420억원대, 내년도 510억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을 말씀드려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110억원대, 3분기 50억원대, 4분기 20억원대 영업이익 나왔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91억원, 2분기 작년에 112억원 대비 올해 132억원, 실적 잘 나왔습니다. 3분기도 작년에 52억원 대비 올해 81억원, 4분기 작년에 21억원 대비 올해 126억원,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91억원에서 내년에 110억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는 50%대, 유보율은 70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7.9%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도 예상 EPS는 1429원, BPS는 15689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 기준 EPS는 854원 대비 내년도 예상 EPS는 1429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 작년보다 내년도 예상 EPS가 증가한다는 점 참고하시고, 내년도 예상 EPS 1429원, 계산은 쉽게 15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0원이면 15,000원이 10배입니다. 3만원이면 20배관이겠다. 대략적으로 28배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PER 10배에서 15배 구간이 적정 주가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지금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내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나 돈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주가 위치는 뭐 저평가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일 수 있는 테마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원전 수주에 대해서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 쪽에서 51%, 에너지 신사업 쪽에서 30%, 원자력 쪽에서 17%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본금 변동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009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점에서는 한전기술 서비스가 사업관리 및 전산, 통신 설비 운영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오늘 종가 71,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핸들하고는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 67,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67,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신한우 원전 3, 4호기 건설 허가안이 심의 의결됐다. 그래서 8년 반 만에 이제 우리나라도 다시 국내에서 원전에서 건설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국내외 신규 원전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동과
현재 유럽 쪽에서 신규 수주가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8.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48.6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76,000원, 2차는 83,000원이고요.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65,000원, 2차는 58,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전 기술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